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뉴스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뭔가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원하는 안대로 안 되거나 또는 반려되거나 오래 걸리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불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매일경제신문에서 나온 이 기사를 보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이 서울시장의 입김을 굉장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자, 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 4명, 당연직 공무원이 4명, 그 다음 시의원 및 구청장, 당연직이 6명, 그래서 10명을 채우고요. 나머지 20명에 대한 인선을 외부 민간위원이 채우는데 서울시장이 그 20명을 채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30명 중에서 공무원하고 외부 민간위원까지 24명을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임명권 80%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 있다 보니까 이 시장님의 의견, 그러니까 뭐 코드 맞추기용 의사결정이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시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외부 민간위원은 대한국토학회나 조경학회 등 주요 전문학회 전 현직 회장을 주축으로 한 외부 추천위원회가 3배수 정도를 서울시에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계 구성에서 시장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이 기사는 지금 사실 기획기사인데요. 매경에서 늙어가는 도시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1편, 2편, 3편. 1편 같은 경우는 뉴욕하고 그 다음에 용산하고 비교한 기사였어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는데 잘 진행이 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만들어진 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도 지금 지연되면서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비교된다. 이제 그런 기사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 기사는 이 상암동의 롯데몰 서울시가 땅 매각해 놓고 나서 제대로 지금 허가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6년째 지금 착공 못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을지면옥 등 이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사업 가려고 하는데 이 존치, 재생 목적으로 존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감사 청구 들어갔다. 이제 그 내용이 두 번째 기사였고, 요번이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렇게 서울시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제 요거까지 지금 시리즈 기사로 나왔어요. 앞으로 시리즈 기사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이 서울시가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이 댓글에도 보면 많은 이 서울 시민들의 불만들이 응축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시민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조금 한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었던 골목길 재생사업, 작년에 시범사업 2군데 선정했었어요. 용산 후암동 쪽이랑 그 다음에 성북구 쪽이랑. 그랬는데 이제 올해 11곳을 더 지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달엔 또 12곳 정도 더 추가한다라고 하는데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이거는 골목길을 따라 1km 내외 현장 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선단위 사업으로 4m 이내 생활 골목길이나 10에서 12m 이내 골목 상권, 보행 중심 골목 대상으로 한 소규모 상권을 만드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비용은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업지별로 3년간 총 10억 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구 각 분야별 사업과 연계해서 재원을 추가 집중 투자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무튼 궁금합니다. 저는 이건 요새 또 이런 데들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관광 수요들도 있고 하긴 하니까요. 그래서
뭐 시범 사업으로 일단 추진되는 용산 같은 경우, 후암동 라인 같은 경우는 언제 하나 싶어서 봤는데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공사에 착수한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내년 정도부터는 변화하는 모습들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런 골목 상권, 그러니까 이런 좀 골목길 재생 이런 상권이 계속 일종의 관광 상권처럼 외부의 관심을 받아서 인기 있을 때는 쭉 거리가 살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흔해지고 많아지면 상권이 무너지면서 기존에 들어갔던 임차인들도 고통받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확대해서 이런 곳들을 많이 지정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떴다 지면서 피해를 입는 또 안 되는 그런 지역들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골목길 재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들 좀 고려해서 물론 이 안에서 막 그 지역 사람들이 계속 소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골목길 재생이라고 하는 데들이 지금 일단 시범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산동네 구릉지 이런 데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구릉지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일부러 저기에 가게 카페가 있다라고 하면 막 산까지 기어 올라오고 걸어 올라오고 이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 되게 힙하다 뜬다라고 하면 한번 가보고 할 수 있지만 맨날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통적인 상권은 그런 산동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괜히 역주변이라든가 이 주거지 배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권은 배후 유효 수요를 머금고 있는 그런 지역에 차라리 이런 골목길 재생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지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이런 관광 상권이 오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머금고 있는 그 동네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비해주면서 이 동네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있지만 조금 걸어가면 이런 골목에 또 이런 특이한 거 있으니까 뭐 아파트 상가 이용해도 좋지만 조금만 더 가면 여기도 되게 특색 있고 좋아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이용해줄 수 있는 그런 곳들 중심으로는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성장 이렇게 지속해서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성장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곳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 논리로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몇 개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자체별로 나눠가지고 할당량을 주고서 지원을 해주고 살아남는 놈 누가 되는 거가 있나 보자 뭐 이런 뭐 지원금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3년간 10억이라고 하면 1년에 3억인데 골목 안에 가게들이 몇 개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 한 채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빤할 거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으로 잘 고민해서 선정하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종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세종시에 대해서 기사를 좀 썼네요. 출범 7주년 맞는 세종시 어디까지 왔을까? 어디까지 왔냐면 인구가 30만 명으로 덩치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말이면 텅 비는 반쪽 도시가 됐다. 공무원 도시가 됐다. 뭐 그런 평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진짜, 실제로 가서 보면 전 되게 멋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몇몇 언론들이나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제 왔다 갔다 출입하는 기자분들 얘기도 듣고 그래 보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높은 게 아니라 옅게 이렇게 쭉 퍼져가지고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부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막 걸어 다니는데 힘들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 예전에,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부동산 TV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튼 되게 멋지긴 해요. 밖에서 보면 아무래도 계획 도시고 하다 보니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기사를 통해서 세종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음식점 종업원은 금요일 오후부터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해 주말엔 손님이 거의 없다. 대부분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나가는 것 같다. 이 공동화 현상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주말 금, 토, 일 되면 썰렁한가 봐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요. 2013년 7월만 하더라도 세종시 인구는 12만 명에 불과했는데 30만 명을 넘어서서 집을 많이 지었으니까 아무래도 전입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인구수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시 외형은 커졌지만 세종시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당초 목적을 잃었다고 보는 시각이 드물다. 세종시에만 자원이 집중되면서 블랙홀이 되고 있다거나 허우대만 멀쩡한 반쪽 도시라는 비판이 오고 있다. 이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이 충청권에서 세종시가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이것도 이제 양극화네요. 수도권에서는 서울로 쫙 빨아먹는 서울이 양극화가 된다고 하면 충청권에서는 세종시라고 하는 이 지역이 충청권의 자원들을 다 빨아먹는 일종의 블랙홀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인 것 같고요. 허우대만 멀쩡한 반쪽 도시라는 비판은 좀 전에 봤던 이런 공동화 현상들, 주거 인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확보가 되면서 주말까지도 꽉 차서 돌아가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이제 직장인들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그 시절에는 좀 있다가 이제 주말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데 갈 때 가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반쪽이다 이제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조금 더 볼게요. 공무원의 도시가 돼가는 세종. 자, 주변 지역에서 세종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대전 인구는 2013년 153만에서 지난해 149만으로 4만 정도? 4만 정도가 인구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충남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또 세종시가 살기 좋아서 많이 이사 들어가는 부분들이 뭐 세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리가 깨끗하고 공원도 많고 집도 깔끔하다. 세종시로 이사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을 노리려는 수요도 많다. 피도 많이 붙었죠. 아무래도 이런 재산 증식 차원에서 공무원 분들 중에서 아파트 공급받으려고 하는 수요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학교 및 학생 수의 변화도 보면 2012년 77개 학교에서 161개 학교로 2018년 늘어났고, 학생 숫자도 3만 6천 명에서 2018년 8만 1812명으로 학생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출산율도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2015년 1.89명, 2016년 1.81명, 2017년 1.67명을 3년 연속 전국 1위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육아휴직이 수월한 공공부문 종사자가 많고 청사마다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등 양육 환경도 좋아서 이런 부분 때문에 둘째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녀들도 많이 낳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 맞나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주 만족도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진 않은가 봐요. 세종시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중은 54.6%, 올해 3월달 얼마 전이네요. 리얼미터에서 이 설문을 했나 본데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아직 뭐 상가 공실 되게 많은 것 때문에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분양을 비싸게 하니까 임대료도 높고 그러니까 물가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되게 높다. 아직 상가가 채워주지 않아서 불편한 부분도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높은 분양가대로 상가 분양하신 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고,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서 임대가도 높았던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채워지거나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작동하고 도시가 성숙해지면 뭐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조심스럽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제 그런 만족도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 도시 계획 측면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8, 9년 전? 이 세종시에 막 그 당시 세종시 이제 천마을 들어가기 전에 저도 세종시 공부하러 막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용산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세종시 가서 부동산 내고 막 그래가지고 가서 얘기 듣고 그랬는데, 그때 갔을 때 얘기 들었을 때 이 자동차 없는 도시, 그러니까 자동차 없는 도시가 아니라 자동차가 많지 않은 도시, 뭐 이런 거 계획해서 안에 지금 BRT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 BRT만 다닐 수 있는 버스는 아니고 그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원래는 BRT가 아니라 뭐 그 당시에는 트램인지 아무튼 그것만 전문으로 다니는 별도의 어떤 다른 교통시설 이런 거 도입하려고 하다가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이제 BRT를 도입했다.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 뭐 이런 형태로 도시 계획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 기사에서도 보면 차 없는 도시를 표방해서 출범한 세종시지만 상황은 반대다.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안 다니게끔 도로는 그렇게 많이 확충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4년 12월에 67,880대에서 152,988대로 크게 늘었고,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평일 출퇴근 시간에 이동량이 집중돼 교통 체증이 반복되는, 다른 시간대는 또 승객이 적어서 이런 목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공무원 도시 막 이런 식으로 좀 되니까 무작정 대중교통을 확충하기도 되게 힘들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도시 계획 측면에서, 교통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많은 좀 생각할 거리들 그렇게 좀 제시해준 그런 사례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지적도 있네요, 보니까. 자, 아무튼 뭐 세종시 관련해서 흥미로운 기사였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번 기사는 원정 투자 관련된 기사입니다.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를 사러 원정 투자하러 오는 숫자가 여전히 있고, 반대로 또 서울에서 지방, 부산으로 집 사러 가는 수요도 계속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거래 한파이긴 하지만 그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요. 매일경제신문에서 한국감정원 통계자료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 19%를 차지했던 지방 거주자 비중이 전체 거래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비중상으로는 18%를 차지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여전히 지방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서울에 오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비율로 서울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 인기 지역은 어디냐? 강남구의 경우에는 1월 22.2%, 2월 26.7%에 달할 정도로 강남구의 외지인 투자 비율이 높고, 용산구 같은 경우도 보면 전체 33%에 달할 정도로 용산, 강남 이런 쪽에 지방분들 투자가 되게 많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서울 거주자들이 지방 아파트 매입하려는 반대 경우도 많은데, 서울 분들은 부산 쪽에 많이 가서 샀나봐요. 특히 이제 부산 남구 같은 데가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면서 규제가 일부 풀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서 매수를 했다. 특히 남구 일대 2월 달에 서울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 건수가 130건까지 치솟았다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들이 부산 아파트를 총 1584채를 샀는데 월 평균 따져보면 132건인데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375건, 한 달에 한 187건 정도 부산 가서 샀는데 이 건수를 따지고 보면 작년 132건보다 187건으로 한 50건 이상 올랐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작년보다 올해 부산에 가서 부동산을 더 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학원에서 부산 재개발 구역 관련해서 특강, 이렇게 하루 부산에 이런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라고 소개해주는 특강을 뭐 한 두어 번 하는 걸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고 관련 교육 자료만 조금 이렇게 봤는데, 그 강의가 매진이 될 정도로,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교육 시장에서도 보면 서울이 워낙 비싸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소액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어디 접근해 볼 게 없나 싶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많이 눈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데, 부산 쪽도 그렇게 관심 갖고 실제 움직인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런 게 이렇게 통계로 나타나는구나. 뭐 그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도시민주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4월 5일날 통과됐는데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간단히 볼게요.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추가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합원 임원 자격 요건이 더욱 깐깐히 제한됐다. 이게 조합원 임원 자격이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규정된다라고 해서 이제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 도시 정비법이 없을 때에도 보면 정관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둬가지고 그 동네에 오래 살았던 사람만 조합장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임원할 수 있게끔 하거나 이런 규정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조합 자격 요건 깐깐하게 이게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정비사업의 임원들은 능력 있고 깨끗하고, 물론 이제 깨끗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깨끗한 건 좋겠지만 알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꼭 거주하셨던 연세 많은 분들이 임원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조금 한번 제 생각하고는 실제 현장에서는 또 지금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이렇게 거주 요건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강화했다는 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강화한 거니까 아무튼 뭐 이 부분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아무래도 그런 거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이 10분의 1 조합장, 100분의 1 조합장 그래가지고 막 사실 일부 악용하는 데들도 있었거든요. 남이 갖고 있는 토지 100분의 1, 10분의 1 증여받아가지고 그것만으로 갖고서 뭐 이 조합 임원 규정이 약하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조합장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합장 모셔가기 한다 그래서 여기서 조합하다가 사업 끝나고 나면 다른 데 조합장 가서 옮겨가고 전문 조합장이죠. 막 이제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건지 요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에서 보면 조합장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전문 경영인 말고 그 동네 살고 있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그 동네 살고 있는 주민만 조합장 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족쇄를 채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그렇게 썩 내키는 그런 규정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제가 도시정비법 이 개정안 전문을 본 게 아니라서 기사만 놓고 보면 현지 개량 방식 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이 완화된다. 뭐 요렇게 설명을 되어 있어서 직권해제 완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뭐 제한적으로만 적용이 되나 이 기사를 보니까 싶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제 다른 교수님께서 써주신 내용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아울러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추진위가 있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부활되었다. 그리고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문도 신설되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요 방식만 아니라 부활되었다라고 하니까 추진위가 있거나 조합 설립이 되어 있는데도 주민 요청에 따라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다시 부활됐다. 그렇게 지금 이 뒷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한번 조금 다시 보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좀 많았네요. 30분이나 읽었습니다. 지루하셨으면 죄송하고요. 내일은 좀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